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계산하실 때 상시근로자 수에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사무실 직원의 질문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이다 보니까 결론을 먼저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1개월에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1개월 동안에 60시간 미만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0.5명으로 혹은 0.75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해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위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결론은 이렇고요. 그럼 이제 저희분은 도대체 이런 결론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조문으로 한번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계산하실 때 상시근로자 수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 2항에 보시면 법 29조의 7 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23조 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23조 10항으로 넘겼어요. 그럼 우리는 가볼 수밖에 없죠. 조금 귀찮더라도 23조 10항에서 상시근로자의 우리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필요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조 10항을 왔더니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라고 해서 크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2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 1항 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제외하니까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도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9호에 오시면 단시간 근로자란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보자면요. 보통 8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직원들을 뽑아서 예를 들면 뭐 할까요? 카페라고 할까요? 커피숍? 그러면 커피숍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요.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 나오고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올 수가 없는데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제외는 해야 되지만 1개월간의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근무 시간이 거의 8시간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와 비슷하다면 상시 근로자로는 봐줄게. 기본적인 모토는 단시간이라는 의미 자체에서 오는 것처럼 일단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보다는 짧아요, 근무 시간이. 그런데 뭐 1시간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8시간 기준으로 왔을 때 단지 1시간만 빠지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 기간이 아주 짧다면 그 기준점을 60시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1개월에 60시간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서 상시 근로자 수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답에 드린 것처럼 1개월 그냥 무조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에서 빼시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의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업체에서 알아보시고 60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서 상시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수를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에 가보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식을 풀어서 말하면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년도 개월수로 나눠서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상시근로자 수를 구할 때 어떤 예외적인 사항을 또 여기 파랑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적어놓지 않고요. 또 어디 좀 가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제23조 1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안 가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귀찮겠지만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시근로자 수는 당연히 한 명이면 한 명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 경우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이 경우 제10항 2호의 단서에 따른 근로자 한 명은 여기 60시간 60시간이 미만인 사람들은 상시근로자 수로 안 들어오니까 아예 제외고요. 60시간이 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단서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옛날 조문은 이 60시간을 단서로 달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서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2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로자 한 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낌은 그건 거죠. 보통 상시근로자 수보다는 근무 시간이 작으니까 한 명으로 카운트해 주긴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아예 0명으로 분명히 상시근로자 수를 우리 고용증대를 한 건 맞는데 아예 0명으로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0명, 0.5명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먼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만약에 제2호의 강목의 지원 요건을 모두예요. 여러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0.75명으로까지 올려줄게요 라는 얘기거든요. 각 2호에 나와 있는 조건들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해당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고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20%. 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도 높고 급여도 차별도 없고 일반 상시 근로자와 별 차별이 없다라고 봐서 0.75명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로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명은 조금 너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제 별표시 부분인데요. 이건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이제 예규나 판례를 좀 보셔도 그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소득세 예규인데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예규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조문에서 보신다라고 해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다음에 해당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거래처에서 상시 근로자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준들로 계산을 하셔서 0.5 또는 0.75로 계산을 하신 다음에 세무사님들이나 경력 많으신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 계산했니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제가 따라서 이렇게 따라갔던 것처럼 조문을 따라가셔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